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우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전기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차 화재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화재로 추정되는 그런 화재도 좀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 화재가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화재에도 좀 비교적 강한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나트륨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의 CATL이 있습니다. CATL은 LFP 배터리도 상당히 강자입니다만은 이 나트륨 배터리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전기차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나트륨 배터리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이 누가 있느냐를 보게 되면요. 국내에서는 하나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애경케미칼이죠. 애경케미칼이 바로 이 하드카본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나트륨 배터리용으로도 최근에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 관련 좀 뭐가 있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경케미칼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요 1970년대부터 같이 개발됐었어요. 리튬 전지하고. 그런데 이제 에너지 밀도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리튬 전지에게 자리를 내줬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시 나트륨 배터리의 개발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를요 킬로그램당 160와트시까지 끌어올릴 예정인데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에너지 밀도는 대략 250에서 300와트시가 되겠습니다. 자, CATL은 이미 이제 4월부터 일부 차량에 이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왜 이 나트륨 배터리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트륨 배터리는 리튬을 쓰지 않고요. 일면 이제 나트륨을 쓰게 됩니다. 소듐이죠. 리튬의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21번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원자 기호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나트륨의 매장량은 리튬 매장량의 대략 한 1000배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카리계 금속입니다. 알카리 금속이고요. 기존 배터리 생산 공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양극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 나트륨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나트륨 배터리의 일단 장점이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이 낮아요. 매장량이 많고 또 정제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리고 음극에 보통 우리가 동방을 사용하죠. 비쌉니다. 나트륨 가격은 리튬 가격의 대략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트륨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화학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이 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화재가 많이 나는데 바로 안정성이에요.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온하고요 저온에서도 퍼포먼스가 가능합니다. 대략 고온에서는 300도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더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튬 에너지 배터리는 왜 화재가 많으냐?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파우치 타입 같은 경우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파우치 타입의 태색적 열이 왜 그런지 우리가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 속도 같은 경우에도 리튬에 비해서는 좀 빠르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 배터리 용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겨울에도 배터리 용량에 별로 큰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저온에서도 퍼포먼스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국내 주요 전기차의 상온하고 저온에서 주행거리 차이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가장 뛰어난 것은 테슬라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니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자, 단점은 뭐냐? 자,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부분하고 부피가 좀 큰 거죠. 밀도가 낮으니까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충방전 횟수, 요게 리튬보다 좀 낮다. 한 6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ESS 그리고 저사양 주행 장치에만 일단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 기술이 더 개발돼서 점점점 전기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관련 좀 뭐가 있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견 케미칼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